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거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만성 피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책을 읽는 동안 이런 사례들이 있었구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구나라는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가고 또 내가 생각을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책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리플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 책 한 권씩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책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당신은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1번, 매우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 2번,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 3번, 적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다. 4번, 거의 없었다. 이 4개 중에 선택을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스트레스 상황이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시나요? 1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다. 2번,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다. 3번,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이 중에 어떤 번호를 찍으셨나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그럴 텐데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8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대요. 첫 번째 질문에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에서도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률이 평균적으로 43%가 증가했대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사망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믿지 않아, 건강이랑 상관없어 라고 3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평균 사망 위험률이 오히려 1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신기한 결과죠. 사망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니 어떻게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추가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스트레스는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나 건강이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오히려 초연해져야 되는, 스트레스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저도 그동안에 스트레스는 건강에 당연히 안 좋지라는 걸 너무 몸소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사들에서도 스트레스가 모든 안 좋은 거의 주적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건데 내 건강이랑은 상관없어, 그냥 흘려 넘기면 돼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결심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책의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아주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두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거는 정말 책임전가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걱정이라는 건 몸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통증이 있는 거다. 걱정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는 마음의 통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힘들게 통증을 만들어놨을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통증은 필요악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없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 그게 아프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 더 썩고 염증이 생겨서 더 심각한 질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통증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로 통증이 있는 거고, 이런 걱정들이 결국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거니까 마음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구나,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걱정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걱정을 뭐 더 성장의 도구로 만들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아요.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 결과는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도전을 해서 행동에 옮기고 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느 유형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더라도 결론을 그냥 도피하고 걱정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결과로 내지 말고 이런 점이 걱정이 되니까 대책을 세우자, 대안을 생각하자, 도전을 하자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책을 자세히 읽다 보면 좀 더 모티베이션이 되고 좀 더 실행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도 그냥 한번 보고 흘려버리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실천해야 돼 라는 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볼 동영상에 추가해서 자꾸자꾸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거냐, 구체적인 방법론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만드는 마법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심호흡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직접 하는 영상 따로 올려드릴게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근육 이완법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메시지를 들으면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감정이 바로 영향을 받아서 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 생긴다라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두통, 근육 뭉침, 근육통,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변비와 같은 대장 증상, 감기에 자주 걸림, 평소에 없던 알레르기가 잘 생김, 입술 물질이 잘 생김, 입안이 자주 헐고 입병이 잘 생김,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음. 이 내용 들으시면 공감 가는 부분들 있으시죠? 이런 몸의 신호를 보셨다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 조절을 음식으로도 가능하다라면서 음식을 추천해줘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마그네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그네슘이 급격히 저하되어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고 근육이 굳어진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더 피로하고 목 뒤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 중요하다. 특히 곡류는 도정 과정에서 많이 소시되니까 통곡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다시마, 견과류, 대두, 곡류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견과 이런 거 챙겨 먹으면 한 봉지에 이렇게 팔잖아요. 대용량으로 사면 600~700원 수준이니까 마그네슘 알약 먹는 것보다는 견과류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아몬드가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 아시죠? 예전에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에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 다이어트는 이 동안 다이어트 요거트로 실천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음식이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게 예민한 신경을 다스려준대요. 여자들 생리할 때 예민해지니까 이런 거 챙겨 먹으면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신경세포의 막을 구성해주는 요소로 사용되는데 덕분에 신경이 안정되었다. 즉, 덜 예민하게 해주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ADHD 환자들에게도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시킨 연구 결과 예민한 신경 증상들이 확연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되게 예민해졌다. 그럴 때 오메가3 잘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선으로 연어, 꽁치, 정어리, 고등어 등을 들 수 있다. 생선이 좀 싫다 하시면 아마씨, 들깨, 카놀라유,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비타민C예요. 항스트레스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장 바로 위에 위치한 부신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한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여러가지 카테콜라민을 분비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다 보면 점차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심한 에너지 고갈 상태로 연결된다.
결국 만성 피로의 늪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래서 피로회복제들에 그렇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부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영양소인 비타민C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C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따로 안 나와 있어요. 뭐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요즘에 카무카무라는 게 비타민C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다이어트 동안 요거트 말씀드릴 때 이 영상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바꾸면 우울함과 불안감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미노산 많이 들어봤죠?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으로 붉은 고기, 유제품, 견과류, 바나나, 현미 등이 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함께 먹어주는 곳이 좋다.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대강대강 챙겨 먹다 보면 몸이 안 좋아져서 그 호르몬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에 예민해지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햇빛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햇빛은 행복도도 높여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햇빛 많이 쐬는 게 좋은데 사실 우리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햇빛 쬐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말이라도 햇빛 있을 때 나가서 산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듬 운동, 명상하기 이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몰라도 이 식품 쪽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바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자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버려라. 수면이 부족하면 음주 상태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억지로라도 웃는 게 감정을 바꿔준다고 하네요. 뭐할로 억지로 웃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얼굴 표정 전문가 이런 분야도 있나 봐요. 그런 교수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폴 에크먼 교수는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즉 우리가 억지 웃음을 지어도 우리 뇌의 착각으로 인해서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는 신경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웃음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TV 프로나 이런 유튜브 보면서 좀 웃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자세를 바꾸면 호르몬도 바뀐다라고 해서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깨 활짝 펴고 가슴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들어서 약간 두 팔을 벌리고 선 뒤에 미소를 지어라. 억지 미소라도 미소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자세를 취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25%나 감소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그마치 19%나 증가했다. 단지 2분만 자세를 바꾸었을 뿐인데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직접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책 전체를 읽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출판사에서 10권의 책을 받아냈어요.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선착순 3분께는 무조건 발송 드릴 거고요. 이 영상 업로드 기간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을 왜 받고 싶은지 사연 남겨주시면 총 10분 선정해서 제가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 책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